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거래 중에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가지급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에 대여해, 즉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가지급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나 대표이사, 임원 등이 법인 돈을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부터 지출된 금액이 회계 처리가 누락되어 자산과 부채, 자본의 대차 평균이 맞지 않아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대표이사가 인출했다고 간주되어지는 경우 등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들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에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투자자산, 장기선급금, 영업의 수익 등의 형태로 존재하곤 합니다. 자, 그럼 가지급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냅니다. 당연히 법인도 대여해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연 4.6%로 계산하여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법인을 통해 빌린 후 이를 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때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또한 법인세 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여금, 즉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인정이자만큼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미납된 인정이자만큼 매년 가지급금이 증가되고 그에 대해 인정이자가 부과되면서 10년이 지나면 가지급금이 거의 1.5배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신용평가 시에는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금 조달, 대외 신인도 개선, 입찰 등을 위해 기업들은 신용평가를 받곤 합니다. 이런 신용평가 시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결국 자금 조달 한도가 적어지거나 조달 금리가 높아져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업 승계 시에는 상속의 경우와 증여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양도와 폐업의 경우에도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손 처리 시에는 앞서 경우와 다르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내가 법인에서 가져간 돈이 없는데 왜 가지급금이 있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자금 인출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 청산해버리면 되지 않나?
법인을 청산할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님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전액 상여 처분을 받게 되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바꾸면 가지급금도 바뀌는 것 아닌가? 가지급금은 발생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바꾼다 해도 귀속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달라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를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50%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큰 금액의 가지급금 해결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를 임원에서 퇴직시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경우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법인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자본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얻게 되는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익소각 또는 감자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양수도가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가지급금에 대한 6대 솔루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에 대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가지급금의 기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그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넷째,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을 파악합니다. 다섯째,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방법을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실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잘못된 정보, 정보의 부재, 이제 어프리치와 함께 해결하세요. 100년 기업을 위한 한 걸음, 이제 시작하십시오.